어머니 영정사진을 고르던 날이었어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 속 어머니를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나를 향해 웃어주던 얼굴, 젊었던 모습,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하지만 그 사진 너머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나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주변 분들이 말했어요. 어머님 참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웃으셨어요. 맞아요.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죠.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 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오늘은 부모님을 떠나보낸 자식들이 그 이후에야 알게 되는 마음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 65세의 박영호 씨를 만났어요. 아버지 3주기를 앞두고 계신 분이었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영호 씨는 아버지에게 젊은 시절 어떤 꿈을 꾸셨는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는지 한 번도 묻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였으니까 한 인간으로서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시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혼자 써오신 시, 그리고 그 중에 한 구절. 아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는다. 나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멀어진다. 그 문장을 읽고 영호 씨는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도 외로우셨겠구나. 말하고 싶은 게 많았겠구나.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그냥 든든한 기둥처럼만 봤구나. 우리는 부모님을 당연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강하고 참고 희생하는 사람. 늘 나보다 나를 더 챙겨주는 사람. 하지만 그분들도 약한 날이 있고 외로운 밤이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 떠나보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못했던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후회되는 건 없으셨어요? 이제는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질문들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묻지 못한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에게 묻지 못한 게 많았다는 거. 너 정말 행복하니? 힘들진 않니? 내가 혹시 너에게 상처 준 건 아니니?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끝내 다 묻지 못한 질문을 남긴 채 애틋함으로 이어지는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상한 감정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슬픔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예상 못한 감정들이 튀어나와요. 어떤 분은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김밥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래요. 그리고 바로 죄책감이 들었답니다.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김밥이 맛있다고 느끼네? 또 어떤 분은 장례 다음 날 아침에 오랜만에 깊게 잠들어 개운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죄스러웠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잘 자는 게 맞나?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니까요. 슬픔 속에서도 배는 고프고 몸은 쉬고 싶고 잠은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애도는 파도처럼 찾아온다고 하죠. 슬픔이 밀려왔다가 잠시 물러나고 또다시 밀려오고 그 사이 우리는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잠도 자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다음 파도를 견딜 힘이 생기거든요.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문득 불쑥 고개를 들어요. 그때 더 잘할걸, 더 자주 뵈러 갈걸, 그 말을 할걸. 이순자 씨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손을 잡고 계셨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순자 씨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생 같은 거 없었어요. 위로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대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 한 번을 끝내 하지 못해서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겪는 일이었고 정답이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 말 하나로 후회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여행을 안 가셨는지, 왜 하고 싶은 걸 미루셨는지, 왜 늘 괜찮다고만 하셨는지. 그게 다 자식이 먼저였던 마음이었구나. 그걸 정말 늦게 깨닫게 되죠. 엄마, 이제 알겠어요. 아빠,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더 이상 들려드릴 수 없다는 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건 부모님이 우리를 그만큼 잘 키워주셨다는 뜻이라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갈 뿐입니다. 처음엔 하루가 버거웠지만 조금 지나면 파도의 간격이 길어지고 어떤 날은 미소가 나오고 또 어떤 날은 다시 눈물이 납니다. 그 모두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오시던 모습, 아플 때 손등을 쓰다듬던 손길, 학교 갈 때 해주시던 따뜻한 그 말. 그 작은 기억들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게 만든 힘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건넬 차례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 그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부모님께 받은 사랑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때 그거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내일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네주세요.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고 이웃도 좋아요. 부모님은 떠나셨지만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